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전화나 실제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 그런 입건 사례입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그 사례를 가지고 최근에 법원의 입장을 가장 명쾌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달의 일이었는데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인터넷에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100MB당 1원을 받기로 하고 게시판에 포르노물을 업로드를 시킨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그 포르노물은 실제 학교나 체육관 그리고 어떠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찍은 음란물이었는데 그 음란물에 등장을 하는 어떠한 그 출연 배우들은 전부 다 교복 등을 입고 있었고 또는 학교의 체육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른 남성들과 성행위라는 그러한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기 등장하는 배우들은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의 발육 상태 그리고 신체적인 특성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이다 라고 확신을 가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것이 실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러한 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규정 태도가 어떠한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요 2011년 9월 이전의 구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동이 아니라 성인이 이런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서 음란물을 찍는 경우에는 이런 아청법에 따라서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11년 9월 15일 아청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하는 규정이 추가가 됩니다. 즉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닐지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물이 추가가 됨으로써 여러가지 그러한 연출을 통해서 만든 학교 어떤 배경을 통한 음란물이라고 해도 역시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처벌이 과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려를 해서 2012년도 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본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명백하게라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즉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대신에 처벌 조항을 강화를 합니다. 처벌 조항을 강화를 해서 종전에 이러한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정형을 종전에 상한을 7년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것을 10년으로 높였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아동 청소년의 어떤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찍은 음란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음란물 또한 이렇게 처벌의 대상으로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점은 법 개정을 통해서 명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앞에 처음에 설명드린 사례와 같이 실제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교나 교복, 그 다음에 체육복 이러한 것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이런 음란물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처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등장하는 배우들은 성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발육 상태들은 성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약간 애매한 그런 음란물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올해 2월 달에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유죄 판결의 취지는 누가 보더라도 교실과 이러한 대중교통수단 그 다음에 교복이나 체육복 등을 입고 이런 그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만 하고 나아가서 실제로 성인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는 다른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영리 목적은 인정이 되지만 실제로 아동 음란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동 음란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1심과 달리 이런 음란물의 범위를 제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 해석에 있어서 도대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입법 목적에 따라서 법 해석은 제한되어야만 하고 또 그 입법 목적을 벗어나는 어떤 법률의 조항은 경우에 따라 헌법에 반하는 위헌 법률 조항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입법 목적은 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청법 1조에서 이 아청법의 입법 목적은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동과 청소년을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거나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법을 통해서 처벌을 하는 대상은 실제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사건의 음란물 등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확인해 주면서 결국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한 경우만으로 제한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동영상에 실제 등장하는 배우들은 실제로는 아동 청소년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성인 배우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고 나아가서 실제 연령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든지 간에 명백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이다 라고만 확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출연하는 배우들의 어떤 외모라든지 신체 발육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것은 아동 청소년으로 누가 보든지 간에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라고 보아서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실제 성인이 등장하는 표현물, 성인이 등장해서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그러한 연출작들은 다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을 법 규정에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인이 등장한 것으로 판명이 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처벌할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아청법 1조에서 말하는 이러한 목적 외에 이 법의 제정 취지에 관한 목적을 일반인들의 성적인 충동을 유발하고 그 결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래서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렇게 인식이 되는 음란물에 대해서도 역시 이러한 여러가지 입법의 취지를 확장해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서 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동 청소년이냐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성인 배우들의 발육 상태, 또 신체적인 특징, 외모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적절하게 이것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명백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들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면 이런 아청법 위반에 관한 처벌은 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법원의 판단의 기초가 제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결에서의 의미고 또한 이런 사례에서 시사하는 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